두 분이 따로 준비해 오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딱 화면으로 보실까요? 정경민 차장은 쿠콘이라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라이프 시멘틱스, 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라이프 시멘틱스 먼저 가보죠. 비슷한 괴네요. 약간. 그렇죠. 네, 네. 방금 뭐 차장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런 오늘은 또 통화정책과 관련된 긴장감이 다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니까 그걸 이제 비껴갈 수 있는 전략으로 네. 아무래도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유럽의 상황이 조금 이제 좀 질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다. 오히려 우리 시장, 우리 국내 상황이 훨씬 더 좀 엄중한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증 환자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확진자 숫자도 지금 오늘도 뭐 7,000명 지금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 라이프 시멘틱스라서 준비를 좀 해왔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올해 이제 3월 달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상장된 첫날 이제 시초가가 25,000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주가가 최근에 8,3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정말 뭐 시장에서 어마무시하게 좀 소외가 좀 많이 됐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일단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좀 증가되고 원격 진료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으로 함께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뭐 비트 컴퓨터라든지 인성정보,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9월 달에 이제 삼성생명하고 한 15억 규모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제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하나생명하고 한 3억 원 정도 규모의 하나생명 헬로우라는 서비스 운영 계약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보사들하고 뭔가 계약을 해서 만드는 걸 보니까 아, 요 회사가 하는 게 그야말로 이제 의료 빅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디지털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사진을 딱 준비를 해오면 이 회사의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온 걸 보시면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보사라든지 생보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DB 어마어마한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의 이제 고객 DB를 가지고 있는 게 생명보험사들, 손해보험사들이잖아요. 그 보험사들의 이제 DB를 활용해가지고 광범위한 의료 빅데이터를 이제 구축하는 거의 천병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니 치료제는 치료제인데 디지털 치료제는 도대체 뭐냐, 디지털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 숨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 숨튼이라는 치료제가 확정 이제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데 국내 1호의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 내년 하반기쯤 되면 처방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정신과 질환 같은 네,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정신과 거기에.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그리고 뭐 뇌파를 맞습니다. 좀 안정시키고 역시 뭐 최첨단의 이런 아니요, 의료 몰라요. 트렌드에 대해 잘 알고 왜냐하면 계시네요. 요즘 그 많이 그 보급되어 있는 그 이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누워서 있는 그 네. 세라. 이정재 네, 배우가 그렇죠. 광고하는 거기 거. 누워 있으면 음악 소리가 이렇게 계속 그렇죠. 나오고 그냥 졸려요. 자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디지털 치료라는 거거든요. 네. 말 그대로 그걸 예전에는 이제 음악 듣고 뭐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술이 뇌파 측정이라든지 그러게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암을 이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네. 그 예후를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이걸 실시간으로 의료 정보를 의사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분명히 이건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목격을 하게 될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국내에서는 뭐 가장 앞서서 기술력과 실제로 이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라이프 시멘틱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 재활 및 암 예후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숨튼이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제고요. 그리고 이제 뇌 손상 방금 앵커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뇌 손상 시야 장애가 생긴 사람들을 네. 이제 VR 디지털 치료를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뉴넵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각처에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뭐 이게 어찌 보면 성장주의 그야말로 완전 저 끝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아직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말 그대로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상 이제 지난 6월 달이었나요?
이 생보법이 이제 개정이 좀 되면서 의료 보험사들 역시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헬스케어 자회사를 이제 둘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라든지 손해보험회사들도 이런 고객 서비스를 이제 강화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들을 많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보험사들을 고객사로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뭐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는 기업은 아니지만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기업이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병상이 부족하고 1대1로 대면 치료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원격 진료라든지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메타버스 이제 원격 진료 같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고 봤을 때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시장에서 좀 더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정말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비트컴퓨터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조금 이제 붙어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추세가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는 박스권 하단 자리를 이제 회복했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를 매수밴드로 설정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양리 치료도 있지만 그 데이터 치료의 중요성도 아니면 이제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주변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유아들 보면은 ADHD, 그렇죠. 예, 주의성 결핍 장애, 뭐 과다 행동 장애라고 하는. 네. 오히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좀 진정시키려면 네, 약물 치료로는 사실 부족하다라는 게 의학적으로 지금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그것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이프 시멘틱스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내용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시간이 정리민 차장 거 들으셔도 될 것 같이 같은데 듣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결이 비슷해요. 쿠콘이라는 기업도 어쨌든 이제 이 디지털 또 데이터 이거 바탕으로 한 그런 기업인데 라이프 시멘틱스하고는 좀 반대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반대되는 흐름이 좀 있어서 라이프 시멘틱스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순간 좀 들기는 했어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모멘텀 바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밸류 바이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위치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뭐 요즘 제가 컨셉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돈 잘 버는 성장주 위주로 좀 보려고 하니까 한번 좀 이쪽을 선택을 좀 해봤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 앱 같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 샐러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보험 관리 앱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또 여러분 은행 앱 보셔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A 은행에서 다른 은행들의 어떤 자산 상황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어떤 금융 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확장적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나타낸 거로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쿠콘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콜렉트, 그다음에 코넥트, 컨트롤 요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만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금융기관들과 연동된 이제 데이터 서비스가 강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번 12월 달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금융기관과 또 대출 비중이 높아진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이 금융 쪽의 어떤 데이터를 가져갔는데 굉장히 좀 데이터 그 자체로서의 이제 상품성을 갖게 됐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기관들은 일단 개인들의 소비 성향으로 알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소비를 했으니 앞으로도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이런 금융사들이 효과적인 영업 활동이 또 가능하고, 또 심사나 이런 것들도 아주 좀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원천이 좀 되고 있고, 뭐 개인들 입장에서도 뭐 신용 정보, 그리고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싼 뭐 대출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금리 뭐 이런 것들을 또 검색할 수 있는 또 정보의 원천으로 좀 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나 밸류보다는 역시 이제 높은 멀티플의 성장성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반영된 그런 수준이기도 하고, 또 이 무상증자를 또 좀 실행을 했다 보니까 주가에 좀 탄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이제 좀 확장적인 사업 환경이 계속해서 좀 펼쳐지다 보면 저는 뭐 한 번 정도는 더
한 번이 아니죠. 몇 번 더 이제 자본금 확충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지금 한 150억, 6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만들어냈으니까 내년에는 그 이상 훨씬 더 높은 또 성장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금 무상증자 이전의 주가는 좀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 뭐 현재 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은 그냥 좀 손쉽게 기계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쿠콘,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몇 번 다뤄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생경한 기업일 수는 있으시지만 내용이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 네. 이런 기업이 보통 보면 이제 기관이나 이제 뭐 그런 외국인들 일부 이렇게 관심을 두고 추세가 막 움직이면 이제 막 보도들이 나오고 그때 이제 사람들은 아 저런 게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아까 소문 시간에도 지니언스 네네네.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뭐 빅데이터 그리고 뭐 금융 정보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이 되는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미래에는 당연히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가공이 될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판독되는 내년에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부각이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들은 많지만 네. 결국은 올해는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국 성장주의 전성 시대였잖아요. 뭐 네.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뭐 이런 성장주들이 단기적으로 부각되는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좀 출렁거릴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본 이득을 이제 추구하는 시장이고 네.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성장 효용을 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보통 이제 긴축 우려가 부각이 되면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을 찾게 되는데 네. 오히려 저는 더 성장주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 뭐 성장주, 가치주 이게 뭐 구분이 있나 싶긴 해요. 네. 맞습니다. 뭐 그 구분 자체도 사실은 지금 뭐 모호하죠. 좀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에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시대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좀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쿠콘, 뭐 지니언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기업들이 나름대로는 동종의 업계 피어 그룹과 비교해 봤을 때는 가장 좀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꼽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가져보시는 계기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아무래도 네. 또 종목 장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가지는 계기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그래서 오늘 또 종목 네. 몇 가지 쭉 붙여드렸고 두 분의 정기민 차장은 쿠콘,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라이프 시멘틱스. 저는 SK 스퀘어. 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 매니저는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계시죠?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안녕히 가세요. 네. 월요일 날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